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자라면서 스승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맺으며 산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웃고 사람을 통해 울며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였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거울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을 대하는지가 곧 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는 뜻이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깊게 상하게 할 수도 있었고, 작은 배려 하나가 평생 기억될 따뜻함이 될 수도 있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영향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졌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는 결국 존중받지 못한다. 사람을 무시하는 이는 결국 무시당한다. 반대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이는 언제 어디서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정약용은 특히 강조했다. 사람을 존중하라. 그러면 그 또한 나를 존중한다. 사람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존재였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자만이 끝내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재산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았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품성에서 비롯되었다. 겸손한 이는 낮은 자리에서도 존중받았고, 교만한 이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외면당했다.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의 진심을 느낀다. 따뜻한 눈빛,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 작은 자리에서 양보하는 태도, 이러한 모든 것이 쌓여 저 사람은 참 귀하다라는 평판을 만들었다. 노년에 이르러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는 결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그 습관이 쌓여 마침내 노년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사람을 만나거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답을 정약용의 말씀과 유교 철학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가고자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을 가벼이 여기면 나 또한 가벼워지고 사람을 귀히 여기면 나 또한 귀해진다. 이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검증된 지혜였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삶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었다. 존중은 인간관계의 뿌리이자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한다. 그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진 것이 있는지,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본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러한 기준을 거부했다. 그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인격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다. 존중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는 설령 그가 가난하고 힘없어 보여도 결국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반대로 남을 얕보고 무시하는 이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가장 먼저 말에서 드러났다. 부드럽게 말하는 이는 언제나 상대의 마음을 열었다. 작은 말에도 배려가 담긴 이는 듣는 이에게 평온함을 주었다. 반대로 거칠고 무례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오랫동안 앙금으로 남았다. 정약용은 말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는 벼슬길에 있을 때도 백성과 대화를 나눌 때 조심스러웠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노년에 존경받는 사람은 평생 말을 조심하며 살았다.
그의 입에서는 함부로 남을 헐뜯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대를 높이고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말만이 흘러나왔다. 그런 사람은 나이 들어도 귀히 여김을 받았다. 존중은 말뿐만이 아니었다. 행동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식사 자리에서 작은 것을 양보하는 모습,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존중의 증거였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든 유배지에 있을 때든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하인을 대할 때조차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을 대하는데 높고 낮음이 없다. 사람은 다 같은 하늘 아래의 존재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가 권력을 잃고 유배를 갔어도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고 그의 글을 읽으며 여전히 존경을 보냈다. 존중은 권세와 재산이 없어도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겸손에서 나왔다. 교만한 이는 언제나 남을 얕보았다. 그러나 겸손한 이는 언제나 남을 높였다. 정약용은 학문과 덕망에서 누구보다 뛰어났으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겸손히 사람을 대했다. 그는 말했다. 겸손은 덕의 근본이다. 겸손한 이는 누구와도 화합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겸손한 이는 언제나 존중을 담아 상대를 대했고 그 존중은 곧 자신을 귀하게 만들었다. 노년에 존경받는 이는 결국 겸손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고 남의 공을 기꺼이 인정했다. 그런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힘이 되었다. 사람은 젊을 때 힘과 재산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세월이 지나 힘이 약해지고 재산이 사라지면 그때 남는 것은 결국 평생 쌓아온 태도였다. 존중으로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도 귀하게 여겨졌다. 그는 자녀에게도 존경받았고 이웃에게도 사랑받았다. 멀리서도 그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집은 늘 따뜻한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남을 무시하며 살아온 이는 달랐다. 젊어서는 힘으로 사람을 모았으나 늙어서는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다. 그의 말은 잔소리로 들렸고 그의 존재는 외면받았다. 그의 노년은 외로움으로 가득했다. 정약용은 그 차이를 잘 알았다. 그는 젊어서부터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 그 습관이 쌓여 그의 노년을 빛나게 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도 바로 이것이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 곧 나 자신을 귀하게 만드는 길이었다. 존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저 상대를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그의 삶을 귀히 여기는 태도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존중이 결국 가장 큰 보상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존중하는 이에게 자연스레 마음을 열었고 그를 귀하게 대우했다. 그는 존중을 베풀었을 뿐인데 존경과 신뢰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노년운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온 이였다. 젊어서부터 존중을 베풀고 사람을 귀하게 대하며 살아온 자.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귀히 여김을 받았다. 그의 삶은 존중의 열매로 빛났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분명했다. 사람을 존중하라. 그 존중이 곧 나를 귀하게 만든다. 말에서 존중을 드러내고 행동에서 존중을 실천하고 겸손으로 존중을 깊게 하라. 그렇게 살아간 사람만이 노년에 이르러도 귀히 여김을 받는다. 사람을 만날 때 존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귀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였다. 신뢰는 단순히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지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을 싫어하고 진실을 따른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말을 늘어놓아도 속에 거짓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는 오래도록 신뢰를 얻었다. 그의 말은 짧아도 무게가 있었고 그의 행동은 크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왜냐하면 그의 태도에는 꾸밈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심은 말보다 더 빨리 눈빛에서 드러났다. 상대를 바라보는 눈에 따뜻함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졌다. 정약용은 늘 백성을 바라볼 때 그들의 얼굴을 정직하게 마주하였다. 그 눈빛은 벼슬아치의 눈빛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시선이었다. 진심은 또 태도에서 드러났다. 상대가 말을 할 때 귀 기울여 듣는 태도, 사소한 부탁에도 성심껏 응하려는 태도에서 사람들은 진심을 느꼈다. 그것은 억지로 꾸미려 해도 꾸며지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은혜를 입어야만 감동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은 배려 속에서 더 깊은 진심을 느낀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작은 불편을 대신 감수해주는 것, 기억하지 못할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모여 신뢰를 만들었다. 정약용은 벼슬길에서도 작은 일에 정성을 다했다. 하찮아 보이는 민원의 소리에도 귀 기울였고 백성 한 사람의 고통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다. 그 작은 배려가 백성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기는 쉬웠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배신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진심은 그 무너진 신뢰마저도 다시 세웠다. 정약용이 유배길에 올랐을 때 그를 배척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그들이 여전히 그를 신뢰한 것은 그가 평생을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이었다. 권세를 잃어도 신뢰는 잃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 계산부터 하는 이는 결국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관계를 맺으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가서면 상대도 금세 느낀다. 그 순간 진심은 사라지고 관계는 얄팍해진다. 반대로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기며 대하는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얻는다. 그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가 곧 믿음이 된다. 정약용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대할 때도 이익을 따지지 않았다. 배움이 필요한 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자신의 학문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그 계산 없는 진심이 그의 학문을 더 크게 빛나게 했다. 거칠에는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된다. 진심은 그 반대였다. 처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을 발했다. 노년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진심으로 살아온 이였다. 그의 말과 행동이 누적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신뢰로 남았다. 그 신뢰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재산은 세월에 따라 줄어들고 권세는 세월과 함께 사라졌지만 신뢰는 오히려 세월과 함께 더 깊어졌다. 진심으로 쌓은 신뢰는 노년에 이르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는 자연스레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그를 귀하게 여기는 힘이 되었다.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이 존경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삶이었다. 정약용이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던 시절보다 유배지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삶으로 더 깊은 존경을 얻었다. 사람을 만나거든 진심으로 대하라. 그것이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당신을 귀하게 만든다. 진심 없는 존중은 오래가지 못한다. 거칠애로 꾸민 태도는 금세 드러난다. 그러나 진심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드러나며 그것이 곧 신뢰로 이어진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사람을 만나거든 진심으로 대하라. 그 진심이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곧 당신을 귀하게 만든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빛나는 덕목은 배려였다. 정약용은 사람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데 더해 늘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말했다. 작은 배려가 큰 존경을 낳는다. 배려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에 드러나는 마음이었다. 자리를 조금 물러나 양보하는 것,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작은 불편을 대신 감수하는 것. 이러한 소소한 행동들이 모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존경을 낳았다. 사람은 거창한 말보다 사소한 행동에서 진심을 느낀다.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먼저 권하는 태도, 함께 걸을 때 속도를 맞추는 마음, 대화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이런 사소한 배려가 쌓여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정약용은 집안에서도 관직에서도 작은 배려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인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배움이 부족한 이를 만나도 무시하지 않았다. 그의 배려심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했고 그 편안함이 곧 존경으로 이어졌다. 배려는 결국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 없는 표현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 그 바람을 채워주는 태도가 곧 배려였다. 정약용은 벼슬아치였으나 백성 앞에서는 거만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이 짊어진 듯 여겼다. 그 배려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게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다.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생각이 달라 충돌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배려는 그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힘이 있었다. 한 발 물러서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한마디 말을 아끼고 부드럽게 하는 것,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 이러한 배려가 갈등의 불씨를 꺼뜨리고 대신 화합의 불길을 피워 올렸다. 정약용은 말하였다. 군자는 다투어 이기려 하지 않고 화합하여 이익을 도모한다. 배려는 곧 다투지 않는 삶의 태도였고 그 태도가 결국 존경을 불러왔다. 배려는 겸손에서 비롯되었다. 교만한 이는 언제나 자기만 앞세우고 상대의 자리를 무시했다. 그러나 겸손한 이는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귀히 여겼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자연스러운 배려로 이어졌다. 정약용은 학문과 덕망에서 뛰어났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겸손히 사람을 대했고 그 속에서 배려가 드러났다. 그 겸손과 배려가 합쳐져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다. 젊어서는 힘과 재산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늙어서는 그것들이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한다. 그때 남는 것은 평생 쌓아온 태도였다. 평생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온 이는 노년에 이르러도 존경받았다. 그의 집은
늘 따뜻한 발걸음으로 가득했고 그의 말은 여전히 사람들의 귀에 귀감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도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를 필요로 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했다. 반대로 배려 없이 살아온 이는 달랐다. 젊을 때는 힘으로 사람을 모았지만 늙어서는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의 말은 외면당했고 그의 존재는 잊혀졌다. 그의 노년은 쓸쓸하고 고독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려하는 이를 존경한다. 그 존경은 억지로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었다. 배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나왔고 그 마음이 쌓여 존경이 되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곧 덕이다. 덕 있는 이는 존경을 받는다. 배려는 덕을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었고 그 덕이 존경을 낳았다. 사람을 대할 때 존중과 진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배려였다. 존중이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라면 배려는 상대를 위해 자신을 조금 희생하는 마음이었다. 그 희생이 크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노년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는 바로 평생 배려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존경의 근원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세월이 흘러도 빛났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분명하다. 사람을 만나거든 배려하라. 작은 배려가 큰 존경을 낳는다. 존경은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존경은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존경은 배려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 나이를 먹어도 존경을 받는다. 그의 노년은 고요하고 빛났으며 그의 삶은 귀한 이름으로 기억되었다. 사람을 만나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사람을 존중하는 이는 존중을 받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이는 신뢰를 얻었으며 사람을 배려하는 이는 끝내 존경을 받았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조금도 빛을 잃지 않았다. 그는 권세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보았다. 그 태도가 곧 나를 귀하게 만들고 노년을 빛나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젊어서야 우리는 힘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다. 재산으로, 권세로, 혹은 지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것들은 사라진다. 힘은 약해지고 재산은 줄어들고 명예는 빛이 바래진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평생 쌓아온 태도뿐이었다. 사람을 존중한 이는 늙어서도 존경을 받았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 이는 늙어서도 신뢰를 잃지 않았다. 사람을 배려한 이는 늙어서도 귀하게 여겨졌다. 그들의 집은 고요하면서도 따뜻했고 그들의 이름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귀하게 불렸다. 반대로 사람을 무시한 이는 늙어서 외면당했다. 거짓으로 사람을 대한 이는 신뢰를 잃었고 배려 없이 살아온 이는 결국 고독 속에 남겨졌다. 그의 노년은 고단했고 그의 삶은 쓸쓸하게 마무리되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겠는가? 가볍게 여기겠는가? 아니면 귀히 여기겠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당부가 아니었다. 우리의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물음이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존중을 베풀고 진심으로 다가가며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그런 삶을 이어가는 이는 세월이 흘러도 외롭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귀하게 여겨졌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 존중으로 대하라. 진심으로 대하라. 배려로 대하라. 그것이 결국 나를 귀하게 만들고 내 노년을 빛나게 하는 길이다.
노년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이가 아니었다. 그는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며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였다. 그가 바로 진정한 지혜인이고 마침내 존경받는 노년을 사는 사람이다.